자, 오늘은 세교고등학교 2021년도 거 2학년 거 이제 시험지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11번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볼 건데요. 세교고등학교 2022년도 시험지가 지금 제가 가진 게 없어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은 2022학년도 시험지를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다 주세요. 제가 이거 쳐가지고 영상 또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은 일단 수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가 중요한데, 수열 중에 우리가 특히 두 가지는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 어떤 거냐면 수열 중에 등차와 등비는 알아라. 이렇게 두 가지는 꼭 정해줘서 따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A1, A2 이런 애들은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이런 표현은 등차 수열도 표현할 수 있고 등비 수열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수열, 다른 수열도 많잖아. 개차 수열도 있고 뭐 개비 수열도 있고 아니면 피보나치 수열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수열들 중에 우리는 등차와 등비는 뭐 등차 같은 경우에는 초항 공차,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초항 공비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넓게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 표현뿐만 아니라 등차는 등차만의 표현, 등비는 등비만의 표현을 내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된다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6번째 항을 뜻한데 6항. 이 6번째 항을 표현하는 등차 수열의 표현법을 얼마나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6을 등차 수열의 표현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가 핵심인 거죠. 얘를 이렇게 못 바꾸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완전 다시 공부하는 걸 이제 추천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궁금한 학생은 와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은 6이라 그랬고 마이너스 6, 공차가 2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은 따로 있더라. 그 방식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 단원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2번 문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등비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을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고, 등비 수열은 초항과 공비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통 씁니다. AN이라는 어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쓰자 라고 했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A6 이렇게 이야기하면 A6 여섯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A 아래 5제곱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고 A5, A7 얘 같은 경우에는 A 아래 4제곱, A 아래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서 A의 제곱, 아래 1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양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A 아래 5제곱을 제곱하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 모양을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초항과 공차
초항과 공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깔끔하게 모양을 바꿔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2번 문제예요.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원에 내접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이런 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원하는 바를 살짝 너네들이 뭐 공식으로 외웠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원이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보통 같은 문자를 씁니다. 각은 대문자, 변은 소문자로 보통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small a, 그 다음 여기를 small b, 여기를 small c 이런 식으로 보통 써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는 뭘 배운 게 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원주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원주각은 뭐냐면 같은 홀을 가지고 있는 요 각, 이 호에 대한 대각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같은 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위치에 각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요 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원주각의 성질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걸 써먹을 수 있게 되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인, 코사인이라는 그 모양 자체가 직각삼각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모양이 있어야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 변의 길이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이렇게 이야기하면 빗변분의 대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코사인 세타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빗변분의 대변이 아닌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탄젠트 세타는 대변 아닌 거 분의 대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이라는 건 변의 위치를 딱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대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는 항상 빗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빗변도 아니고 대변도 아니죠. 그래서 대변이 아닌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기는 C분의 A, 여기는 C분의 B, 여기는 B분의 A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어떤 게 좀 더 있냐면 이왕 설명하는 김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변의 길이와 빨간색으로 할까? 자,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를 빗변과 각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연습을 좀 해놓는 게 좋아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여기 A는 C의 사인 세타, 여기 B는 C의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놔야 됩니다. 이 연습은 나중에 이과로 갈 때 이과에서 우리가 그 미적분을 하게 되면 삼각함수의 극한을 공부할 때 변의 길이를 이렇게 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여기에서 많이 쓰이니까
요런 것들은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제 탄젠트까지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 정도는 외워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까지 하고 나면 이제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각을 우리는 A라고 했을 때 이 A'도 각 A와 크기가 같은 겁니다.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sin A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빗변 A 프라임 B 분의 대변 BC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2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름이잖아. 4분의 여기서 말하는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sin B와 sin C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막 삼각형을 계속 여기다 그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얘와 같은 패턴일 거다라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같은 패턴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가다를 하기는 하는데 그 노가다를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 패턴을 이용하는 게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in B 같은 경우에도 A'B 분의 AC 이렇게 될 거고 안 나오나? 자, 그 다음에 얘는 A'B 분의 뭐 A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거 딱 공식 쓰면 되죠. 4분의 A 4분의 B 4분의 C가 2분의 5다. 양변에 4를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일단 적어도 요거 한 번 정도는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주고 내가 이해를 했어. 이해를 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내가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뭐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화장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저렇게 화장하면 되는구나 한다고 해서 내가 저렇게 화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는 됐지만 연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롤 뭐 경기를 내가 보고 저 타이밍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 타이밍에 전멸을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내가 그런 걸 이해했다 하더라도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전멸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거다. 연습을 많이 해보면 된다 이겁니다. 마무리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죠. 다음 4번. 지금 이제 문제의 스타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정직해요. 문제들이 순서가 딱딱 맞게. 그러니까 뭐 꼭 뭐 삼각함수 다음에 수열 뭐 이 패턴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들부터 천천히 너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가 활성화되고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벌써 문제에서 학생들을 배려한 느낌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을 먼저 하나 그려보고요. 외접원이 존재하고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ABC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 어차피 찌그러졌죠. 삼각형, 어차피 정확하게 못 그려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당히라는 건 45도 각도를 대충 만들어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75도 각도를 적당히 만들어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대충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장점이 뭐냐면 시각적으로 내가 문제에 접근하기가 좋아요. 머릿속으로 공식들을 외워서 문제를 푼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75도면 당연히 이 각의 크기는 60도 하고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랑 B를 줬는데 C각 없네. C각 어떻게 구하지? 당연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AB 길이는 6루트 3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사인 공식을. 얘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사인 A분의 A는 2R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공식이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인 60 분의 6루트 3 이게 2R이다. 여기서 말하는 2R이 왜 저번에 반지름이죠? 이렇게. 자, 이거 마무리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요 정도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5번. 자, 5번 문제. 이거 보세요. SN에 상수항을 붙여줬습니다. SN에 상수항을 붙여준 거는 너희들을 낚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그래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알아요. 2분의 n에 뭐 a1 플러스 an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분의 n에 얘를 정리하면은 2a1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하죠. 잉크를 좀 채워볼까? 오케이. 자, 여기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변하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변수. 여기에서는 n 값이 계속 변합니다. n 값. n 값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서 S1, S2, S3 이런 것들을 내가 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n 값은 고정이 아니에요. n 값은 고정이 아닌데 나머지 값들 있죠? 요런 거 초항 고정이고요. 여기서 D 공차 고정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초항이 지금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초항은 안 변한다는 뜻이고 공차 마찬가지로 이거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dn 제곱 그 다음에 2a1 마이너스 d의 n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sn이라는 애는 n에 관한 2차식이라는 거죠. n에 관한 2차식인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수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등차 수열 SN은 상수항이 없어요. 그 말은 상수항이 있는 SN은 꼬아놓은 거라는 거죠. 어떻게 꼬아놨느냐? 이것만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SN이 PN 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 자, 요런 식으로 생겼다. 2차식으로. 이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의 N-1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PN 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 빼기 N-1의 제곱 N-1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식을 정리하면 어차피 R은 플러스 R, 마이너스 R 하면서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상수항은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하는 요 식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요거를 외우세요.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걸 계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을 알고 있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는 이 공식은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SN을 한번 보죠. 얘 같은 경우에는 AN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4n-2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N은 4n-1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SN이 2n 제곱 플러스 n이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AN은 뭐냐라고 이야기해도 4n-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을 해보면. 궁금한 사람은 꼭 계산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꼭 해봐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해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 AN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N, AN, SN. N, AN, SN. 자, 이게 1번 상황이라고 하고 이거를 2번 상황이라고 합시다. 자,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AN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3,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8이니까 7, 이제 4씩 커지겠죠. 11, 15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상황에 SN 자리에다 1을 집어넣으면 5,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12, 3을 집어넣으면 23, 28, 4를 집어넣으면 38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부터 집어넣으면 3, 10, 21, 3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S1과 A1은 같아야 돼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SN이라는 게 A1부터 AN까지의 합이니까 만약에 S5는 A1부터 A5까지의 합이고 그럼 S3은 A1부터 A3까지의 합이면 S2는 당연히 A1 더하기 A2일 테니까 S1은 당연히 A1이어야 되죠. 괜찮습니까? S2는 당연히 A1과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다르죠. 근데 얘는 같아요. 그리고 합을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S2인데 S2는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S1, A1 같고 S2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더하는 게 딱 맞다는 거죠. S3을 계산하는 건 A1, A2, A3 이렇게 딱 더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4도 이렇게 더하는 게 맞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AN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깔끔하게 덧셈이 되는데 얘는 아니더라 이거죠. 근데 얼마만큼 차이 나냐면 2만큼 차이 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2씩 차이 나죠. 딱 2 차이 난다. 그럼 그 2가 어디서 처음 차이 나는 거냐면 여기서 차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S2, 그 다음에 S3, S4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차이가 난 거냐면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다가 이만큼 차이 난 요 2가 요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을 여기 상수항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A1 얘를 쓸 수가 없겠구나. S2, S3, S4를 이야기할 때 얘를 꼭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순서가 잘 맞아 떨어지니까 얘는 우리가 의도했던 등차 수열이 맞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은 아니겠으나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을 만족한다 이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열을 나타내면 5, 7, 11, 15, 19 이런 수열이 될 거고 얘는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을 만족하지 않지만 이 다음부터는 만족하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도 얘 같은 경우에는 3, 7, 11, 15, 19 깔끔하게 잘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만족한다.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두 번째 항부터는 깔끔하게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4n-1을 깔끔하게 만족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 항부터 만족하고 첫 번째 항은 앞으로 오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만족을 하더라 이거지.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얘를 집어넣음으로써 일반항 AN을 구한 다음에 A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A1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상수항이 붙어 있었으니까 S1과 A1 중에 S1을 내가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조립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항을 물어보고 네 번째 항을 물어보는 거죠. 네 번째 항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고 우리 첫 번째 항은 앞으로 여기다 대입하는 걸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상수항이 붙으면 A1은 AN에서 구할 수 없다. A1은 앞으로 상수항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S1에서 구한다. 그 다음에 A4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AN에서 구해도 된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한번 알아주면 좋겠고 SN을 알고 있을 때 AN 구하는 공식 얘 정도는 따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문제를 빨리 푸니까. 다음 6번. 자, 등비 수열 AN이 있는데 A2, A5, A7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의 표현 방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A2를 AR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되겠고 A5를 AR의 4제곱 48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등 B잖아요. 그래서 B는 비율을 뜻하는 거니까 비율은 곱하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반대 나눗셈. 그래서 등비 수열은 곱하기 또는 나누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나누는 거지. 그러면 R 세제곱은 68, 48 이렇게 된다. R은 2가 된다 이겁니다. 자, R이 2라는 걸 알면 A는 3이 되겠죠. 그래서 A7, A7은 AR의 6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딱딱 모양이 맞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부러 어렵게 만든 문제는 있어도 처음부터 막 뭐 문제가 많이 어렵다 이런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삼각형이 있고요. 변변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충 뭐 알고 있을 테지만 변 두 개, 각 두 개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사인 법칙이고요. 변 세 개, 각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식에서 원하는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AB 길이가 루트 13, BC 길이가 3, C 각의 크기는 60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변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X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딱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도록 모양이 세팅되어 있죠. 코사인 법칙입니다. 13은 9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은 9x의 제곱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약분되겠죠.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테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번 문제도 우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시그마 문제의 아주 기초적인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8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그마 모양이 나오잖아요. 시그마는 모양, 식을 간단하게 자, 시그마라는 애는 모양이나 식을 간단히 표현을 해준 거지. 근데 여기서의 단점은 뭐냐면 어떤 식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때는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생각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머리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그마 문제가 나왔잖아요. 시그마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뭐 한다? 대입한다. 우리는 보통 대입하는 걸 노가다라고 하는데 노가다를 하면서 모양을 내가 직접 지켜본다는 겁니다. 수열은 숫자가 나열됐는데 그 나열된 게 아무렇게나 나열된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나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도 분명히 나열을 하다 보면 어떤 의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시그마에서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시그마는 분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요? 라는 거를 물어본다면 완전 기초적인 것들을 모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요렇게까지 하고 나면 다시 열로 와서 자, 모양을 쭉 나열해 볼까요? 자, K에다가 1부터 대입해서 7까지 대입한 거를 전부 다 더해라 라는 의미잖아. 1부터 대입하면은 이게 1 대입한 거. 2를 대입하면 얼마야?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7을 대입하면 19
20. 21. 얘네를 전부 다 더하면 37이 된다. 라는 건데, 이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이게 A1부터 A21까지 합을 말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멘트에는 그냥 요걸 뜻하고 싶은 건데, 문제를 내야 되니까 일부러 어렵게 모양을 잡은 거죠. 모양을 잡아준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을 잡을 때 엄청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다시 정리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야 이거 뭐야? 이거잖아! 하는 순간 이 문제는 바로 풀리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시그마는 식을 간단히 표현해 준 거지 문제가 쉬워진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걸 해석하는 건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해석하는 방법을 제대로 공부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등비수열입니다. 자, 여기서도 모양이 다 잡혀 있죠, 여기. 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표현법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A2는 AR로, A3는 AR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꾸는 거는 무조건이에요. 거의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등비수열은 이걸 가지고 풀어라 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걸 계산하면은 3이야. 우리는 A가 약분된다는 거 알고 R도 약분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R의 8제곱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식. 자, 그럼 A13입니다. A13 같은 경우에는 AR의 12제곱이네.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R 8제곱인데 1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R의 4제곱을 구해보는 거죠. 모든 항이 양수라는 멘트 때문에 식을 하나 거쳐갈까? R 4제곱의 제곱이 3이라서 R 4제곱은 풀마 루트 3인데 우리는 R 4제곱이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는 멘트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A 대신에 루트 3 대입하고요. R 4제곱 대신에 루트 3 대입하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을 수 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다음 10번. 자, 10번 모양 보세요. 내가 모르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깔끔하게 대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등차, 등비 말고 다른 수열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뭐 군수열도 있고 뭐 조화수열도 있고 엄청나게 수열이 많았는데 그 많은 수열들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 안에 녹여버렸어요. 녹여버린 이유는 숫자를 직접 대입하면 그 규칙을 내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직접 찾지 않고 그런 수열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보자마자 식을 바로바로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때로 따지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공부할 건 많고 문제도 어려웠지만 많은 걸 배우고 공식을 외우고 이래서 뭐 빨리 풀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서 모양을 직접 뭐 숫자를 대입해서 모양도 내가 확인해야 되고 어떤 모양인지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문제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도 등식입니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보나치라는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이겁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여기
A1이 지금 1이고 A3이 3이니까 A2를 구하고 싶으면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1, 3 집어넣으면 여기가 2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1은 1이고 A2는 2고 A3은 3이구나.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2부터 쭉 숫자를 대입해 보라는 거죠. 이제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뭐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게 된다. 그래서 A4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해라 라는 거고, 다섯 번째 항을 구하고 싶냐?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해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섯 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n에다가 4를 집어넣은 거겠죠. 자, n에다가 4를 왜 넣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넣어서 규칙을 찾아라가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넣는 거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A6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더해서 1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쭉 더하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10번까지 하려고 11번까지 할까 그냥? 바로 같은 페이지니까. 자, 11번 문제 봅시다. 자, 11번 문제예요. 등차 수열이고요.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SN을 직접 구해서 이제 SN의 숫자를 때려 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AN의 이거 바로 찾기, AN의 상태, 모양을 보고 우리가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 AN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고, A8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두 개를 빼면은요, 6D가 얼마야?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D는 마이너스 3입니다. D가 마이너스 3이면 A는 얼마야? 32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항 AN을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35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AN을 구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숫자를 대입해보면 32, 그 다음에는 얼마야? 30 줄어드니까 29, 26, 23, 이 패턴이라는 거죠. 그럼 이 패턴에서 우리가 합이 최대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양수만 싸그리 더하면 되겠구나. 이겁니다. 왜냐하면 n에다가 예를 들어서 20 정도 집어넣으면 20번째 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60에서 35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20번째 항. 그럼 이런 것들을 더하면 당연히 합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음수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음수는 더하지 않고 양수끼리 쭉 더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35가 0보다 작아지는 게 몇 번째 항이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넘어가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35보다 n이 더 크다 이렇게 될 건데, 얘가 11점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n은 몇 번째 이거니까 자연수겠죠. 그 말은 12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12번째 항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이렇게 12번째 항을 집어넣는 순간 합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수잖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음수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합을 최소로 만들지 말고 양수끼리만 잘 더해주자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더한다? 11번째 항까지 더한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냐? 초항 알죠? 공차 알죠? 항의 개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1 2a니까 64 더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3. 요런 식으로 공식을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일반항 AN의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의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해한 이 패턴 말고 SN을 보고 그냥 바로 찾아가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방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초항을 구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구하고 나서 일반항 SN을 그냥 바로 구해버리는 거죠. SN을 구하면 2분의 n에 64의 n-1의 d. 자, 이걸 계산을 하면은 2분의 n의 얼마야? 마이너스 3n 플러스 67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까지 하고 나면 우리는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했죠. n에 관한 2차식. 이걸 우리는 2차 함수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y축에 sn이 있고 x축에 n이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는 y는 이렇게 생긴 건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죠. 그냥 모양만 바뀌어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y 자리에 sn이 있고 이제 x 자리에 n이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얘는 2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위로 볼록한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3분의 67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3분의 67이 나오고 나서 우리는 추계방정식에 대해서 추계방정식 빨간색으로 할까? 추계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추계방정식은 한가운데니까 6분의 67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n 값은 자연수예요. 1, 2, 3, 4 이런 겁니다.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S1, n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S2 이렇게 되는 거니까 SN이 제일 크려면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자연수가 뭐냐 라는 거고 그 자연수가 여기에 11이 있고 12는 조금 더 멀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1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1을 대입하는 이 행동이 일반항 AN의 상태를 보고 11번째까지가 양수고 12번째가 음수구나 해서 12번째를 대입하는 건 11번째까지 더하는 것보다는 좀 작아지겠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11을 대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SN을 2차 함수처럼 받아들여서 2차 함수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냐 라는 거를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둘 다 알기는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애초에 그냥 이 문제가 나와.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와도 그냥 깔끔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 AN의 상태와 모양을 보고 여기까지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그 행동도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11번까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답은 내가 다 안 냈는데 푸는 방법은 다 설명했잖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다 이야기했으니까 답이 뭐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없다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